네, 아유, 죄송합니다. 일찍 와주신 분들. 예, 오늘 이금감님 모시고, 놀러 온 거머니, 세인트루이스의 놀러 온 거머니 일으켰던 파장, 무단횡단주로. 제가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딱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음, 제가 얼마 전에 금강씨, 저 컨벤션 끝나고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가지 야구 규칙과 그 선수 육성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 나누다가, 요거는 한번 따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일단 바로 금강 씨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일단 제가 한 3, 40분 정도 해당 내용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끝나면 여기 참여해주신 뭐 여기 프로팀의 코치님들도 계시니까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보시고 요 관련된 거 다른 야구 규칙과 관련된 것도 조금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다루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씨 시간 준비하신 시간이 그 정도 맞죠? 네.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제목은 일단 살고 보자. 포스아웃을 피하는 주루 파헤치기. 방금 이제 최 대표님이 이야기해주신 그 주루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금강이고요. 간략하게 그냥 쭉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저도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한국어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단횡단 주루라고 했어요. 이걸 영어로는 running through second bas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2루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일단 무단횡단 주루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게 왜 시도하는 팀이 많아졌을까를 먼저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규칙에 따른 분석을 할 거예요. 이게 왜 규칙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영상을 먼저 보실게요. Chopped up the middle, Castillo gloves, and that's by design. That is something the Cardinals work on. The run will score. Sosa in a rundown, back to his bag. Smart play by St. Louis, and again it is by design because if the run scores from third before the out at second, the run counts. 2-2 pitch. On the ground, over the mound, the second baseman Reyes has to make the play at first. In time! Yankees will challenge this. This should go New York's way, and there should be one run across. Cabrera did not slide. He didn't slow down, and that teams have been taught that now to run through. Do not slide. Run right through the force out. That way you're faster, and if you run past it, the run counts. So see how he doesn't slide? He keeps going. He beats Reyes to second. Reyes can't flip it. So therefore, he has to make a long off-balance throw. One hops it. Indeed, the run scores. LeMahieu beats it out. The Yankees are on the board. Let's see if they turn two. There's one. And they can't handle it. The tying run scores. Here comes the go-ahead run. You watch Florial. Doesn't slide, runs right through the bag. That might have thrown off Bay. Rivas wasn't able to handle it. 자, 요까지만 보면 뭐 영상은 다 본 거라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유행이 된 배경은 2022년 6월 14일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놀란 고먼이 보여준 주루 때문인데요. 포스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주자의 전력 질주, 특히 이제 2루에서 포스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주자의 전력 질주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블루제이스, 컵스, 레이스, 브루어스, 말린스, 양키스, 다저스, 레즈 이제 8팀이죠. 8팀이 추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 이 주루 방식은 놀란 고문이 처음 시도를 한 건 아니에요. 뭐 예전부터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하던 선수가 이제 마이애미에 있는 존 버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정말 빠른 선수거든요. 이제 그 선수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진 못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실전에 써먹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낸 게 놀란 고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시도한 팀들이 2023년 들어서 많아졌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루간거리가 짧아졌어요. 이제 베이스가 15인치에서 18인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루간거리가 총 6인치, 이제 15cm가 짧아졌죠. 이 15cm는 뭐
발로 따지면 한 이제 반발 정도 되는데 정말 반발 차이로 그 세이프과 아웃을 가르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그냥 2루 베이스를 이제 슬라이딩이 아니라 달려서 지나가 버리는 시도가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베이스가 커지면서 수비와의 충돌 가능성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저희가 슬라이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모를 수비 방해로부터 그 면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왜냐면 정당한 슬라이딩을 하면 수비가 부딪혀도 수비 방해로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이딩을 보통 했는데 이제는 베이스가 커지면서 수비와 충돌 가능성이 줄어든 거죠. 이거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차피 아웃이 되면 이닝이 종료돼요. 왜냐? 이런 지나가는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투아웃에 1, 3루 혹은 투아웃 만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어차피 2루에서 주자가 아웃이 되면 이닝이 끝나요. 그럼 그냥 한 점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면 만약에 살면 3루주자가 득점이 되니까.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이렇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왜 슈터하는 팀이 많아졌을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베이스와 베이스 간의 거리가 15.2cm. 이제 프로 코치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아웃과 세이브를 가르는 그 거리 뭐 시간이 진짜 뭐 몇 초, 몇 센치인지 더 자세하게 저보다 아실 테니까 15cm면 정말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냥 더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걸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될 텐데, 뭐냐면, 수비와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자, 주자가 보통은 이제 돌 때, 이 아래쪽을 밟을 거예요. 주자들은. 아까도 뭐, 그, 영상에도 봤지만, 주자들이 이렇게 쭉 돌면서 아래쪽을 밟고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비디오 판도 시작되면서 더 그 차이가 더 의미 있어지기도 했죠. 하여튼, 주자는 여기를 밟을 거고, 이제 특히 이제 유격수 같은 경우는 보통 요 위쪽을 받게 됐죠. 위쪽. 이제 뭐 이루수도 이 오른쪽을 밟고 던질 거고 이 바깥쪽을 밟고 던진다고 했을 때 그 과거와 비교해. 그러니까 15인치 베이스일 때와 비교해 18인치 베이스에서는 이제 4.24인치, 그러니까 3루트 2인치 정도 이제 더 멀어진 거죠. 야수와 주자 간의 그 최대 이 거리가 이게 약 4.24인치인데 이게 10cm예요. 그러면 또 이제 프로 코치님들 계시니까 10cm, 그러니까 주자와 야수 간의 거리가 10cm 벌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충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거리가 더 보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덜 닿게 되는 거죠. 주자와 야수가. 그러니까 그냥 좀 더 편하게 슬라이딩이 아니라 그냥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야구 규칙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식 야구 규칙 이제 5.08A에 보면 주자가 홈베이스에 닿았더라도 제3아웃이 다음과 같은 플레이로 이루어졌을 때는 득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1번, 뭐 3번은 중요하지 않고 2번, 주자가 포스아웃 되었을 때. 자, 아까 이야기 드렸죠. 2사에서 말루나 1, 3루일 때 2루에 포스아웃이 되면 3루 주자가 홈을 밟더라도 득점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유격수 땅볼, 뭐 2루 땅볼, 뭐 3루 땅볼이 나왔는데 그걸 2루에 던졌어요. 2루에 던졌는데 이 1루 주자가 2루에서 포스아웃 당하지 않았어. 그러면 3루 주자의 득점이 인정이 되죠. 그리고 맨 처음 영상 보셨던 것처럼 공원이 그래서 그냥 달린 다음에 중간에 런다운 걸린 상황에서 3루 주자는 이미 득점이 된 상황이었던 그런 거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논리고. 그럼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주로를 하면 득점이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득점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2루에서 포스아웃이 아니라 이제 2루를 일단 먼저 밟았어요. 주자가 밟아서 세이프 판정을 받았어. 근데도 이러한 이제 다음과 같은 뭐 수비 방해가 이루어지면 득점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득점 인정이 안 될까를 이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2루로 전력 질주를 하던 주자가 송구를 받으려는 야수와 충돌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6-4-3이 나왔다, 뭐 이제 유격수가 2루수한테 이제 송구를 한다 했을 때 막 달려가다가 1루 주자가 2루수를 이제 쳐버렸어. 그래서 송구를 못 받았어. 그럼 당연히 수비방이죠. 다음, 2루로 전력 질주를 하던 주자가
포스아웃 된 후에 야수의 송구를 방해했어. 그러니까 이건 원아웃일 때인데 원아웃일 때 이제 포스아웃이 됐는데 이제 병사를 연결하려던 이제 뭐 이루수 아니면 유격수와 부딪혀버렸어요. 당연히 그럼 이제 수비방이 아웃이죠. 야, 아무튼 부딪혔을 때 이제 딱 부딪혔을 때 기점이 주자가 그러니까 야수가 뭔가 수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비 활동, 송구를 받던지 송구를 받고 던지든지 그 상황에서 주자와 야수가 부딪히면 수비 방해가 되고 만약 이게 원아웃일 경우에는 병살이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3루 주자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득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나왔죠. 2루에서 포스아웃 된 주자가 1루로 달리다가 1루로 송구하려는 2루와 충돌 이러면 수비 방해가 성립이 됩니다. 수비 방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2루를 이미 지나간 주자가 그렇죠? 이미 지나갔어요. 세이브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1루 그러니까 유격수의 1루 송구를 방해했어. 예를 들어서 유격수가 이제 땅볼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 선수인데 이 유격수가 2루로 포스아웃 시도가 아니라 그냥 1루로 던질 거예요. 근데 뭐 이제 1루 주자는 뭐 좀 빨리 뛰고 아니면 뭐 히든런 런앤hit이 나와가지고 2루를 돌고 가는데 얘가 그냥 무작정 가다가 유격수를 방해했어. 송구를. 이제 투아웃일 때. 그러면 뭐 1루 주자는 2루에서 포스아웃이 아니죠. 이제 베이스를 밟았으니까 3루 주자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또 수비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득점 인정이 되지 않고 일사의 경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원아웃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자는 주자대로 아웃이 되죠. 방해한 주자는 주자대로 아웃이 되고 나머지 주자, 이제 3루 주자 같은 경우는 다시 3루로 돌아가야 돼요. 수비 방해니까. 대신에 이제 뭐 타자는 1루로 가겠죠. 타자는 뭐 저기 1루 주자가 수비 방해를 해가지고 수비 방해 한 주자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지나간다고 해서 다른 야수의 그런 정상적인 수비를 방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주루 방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주루 방해. 자, 2루로 전력 질주에 산 주자가 수비와 무관한 야수와 충돌. 이거는 영상을 아까 다시 볼게요. 영상이 아까 하나 있었는데, 네, 요거거든요. 2-2 pitch on the ground over the mound. The second 지금 baseman ran. 보시면, 이 1루 주자가 이제 밟고 지나갔잖아요. 밟고 지나갔는데 지금 유격수가 피하고 있죠. 만약에 저기서 유격수와 1루 주자가 부딪혔다. 이러면 이거 주루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야수는 2루수죠. 그러니까 2루수와 만약에 주자가 부딪혔다? 그러면 수비방해인데 1루 주자와 유격수가 부딪혔다? 이러면 주루방해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루방해 2항이거든요. 왜냐면 그 수비와 그러니까 이 주자에 대한 그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주루방해이기 때문에 2항이고 딜레이 데드볼 만약 그래서 일단 인플레이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주자가 뭐 받은 불이익 이 선수 같은 경우 지금 3루로 가는 거니까 3루를 주는 거죠. 다음 베이스 3루 이제 못 갈 테니까 주루 방해 때문에. 그럼 다음 케이스. 자, 2루로 달리던 그러니까 주자가 그러니까 잘못 썼네. 2루로 달리던 주자가 베이스 위에서 송구가 도달하지 않은 야수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루 주자가 정말 빨리 갔어. 그러면 아직 그 이제 뭐 유격수가 예를 들어 공을 잡은 상태야. 송구 시작이 안 됐는데 이 이루수가 베이스 위에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갔어. 그러면 아직 뭐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루 방해가 되는데 이거는 1항입니다. 왜냐? 2루 그러니까 1루 주자를 상대로 수비가 플레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무조건 볼드돼요. 볼드되고 점유하고 있던 베이스보다 한 개 베이스 이상씩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주루 방해가 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달리기를 했을 때 슬라이딩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야구 규칙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득점이 성립이 되는지 이런 주루가 있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수비방해가 되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주루방해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볼게요. 이제 이 규칙이 과연, 그러니까 이런 주로 방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10월에 있었던 2023년 애리조나 가을 리그, 이게 트리플 A급이거든요. 트리플 A 선수들이 참여하는 리그인데, 여기서 이 놀런 고먼식 무단횡단 주루가 제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자가 베이스에 안전하게 도달해서 멈추지 않고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려고 한다면 아웃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먼처럼 그냥 쭉 달리면 아웃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서서 멈추든 슬라이딩을 하든 베이스에 멈춰야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내야에서 그 공이 벌어지면 물론 당연히 외야로 안타가 돼가지고 주루를 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거는 다음 걸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아니면 뭐 스킵 동작을 한다? 뭐 이것도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런 건 되는 건데 이제 그냥 달린다? 이거는 이제 제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먼식 이제 주루를 메이저리그에서 봉쇄를 하려고 했죠. 그러면 이게 과연 메이저리그에 바로 도입이 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2021년 애리조나 가을리그에 새로 도입된 규칙들을 가져왔어요. 이때 처음으로 15초 피치 클락, 우리가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본 15초 피치 클락, 18인치 베이스, 그리고 과도한 시프트 금지. 이게 뭐 한쪽에 이제 야수들이 몰려가지고 뭐 이루 쪽에 다 있는다든가 이런 시프트 금지가 처음 도입된 게 2021년 애리조나 가을 리그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시차를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제 다음 메이저리그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데까지. 그러면 적어도 이 규칙, 그러니까 이런 주루 방식이 규제를 받게 되는 거는 2025년 시즌부터일 거다. 메이저리그는. 내년은 아닐 거예요.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 그 메이저리그는 이 합동경기위원회 조인트 컴페티션 커미티라는 곳에서 차기 년도 내년도 규칙을 이제 규칙 변경안을 제안을 하고 거기서 투표를 진행을 해요. 이게 구단 대표 6명, 그 선수 대표 4명, 심판 대표 1명 해가지고 총 11명으로 꾸려진 위원회인데 여기서 2023년 이게 열렸어요. 11월 말에 열렸고 그 이 이제 고만식 주로 그냥 이 러닝 스루 세컨 베이스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 말은 진짜 메이저리그가 독단적으로 뭐 선수나 심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정말 자기들이 그냥 독단적으로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2024년에는 이 주로 방식이 그대로 허용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내년에 뭐가 바뀔 수 있는지는 이제 조만간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게 변경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심사숙고 그 검토 기간이 있고 이제 표결을 붙일 텐데 스프링 캠프 전에는 규칙이 바뀌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내년에는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2024 시즌에는 2024 시즌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방식을 볼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넘어오는 만약 이 주로 방식이 규제가 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뭐 빠르면 26년, 뭐 늦으면 27년, 28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또 KBO는 달라요. KBO는 갑자기 규칙을 막 도입을 하기 때문에 시즌 중반에도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메이저리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까? 메이저리그는 앞으로 어떻게 바꿀까를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NCAA 방식을 일단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NCAA의 이제 포스 플레이 슬라이드 룰, 그러니까 포스 상황에서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참고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자는 베이스 근처에서 포스 상황일 때, 주자는 베이스 근처에서 무조건 슬라이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서 가면 수비방해 100%. 네,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 with one out.
The runner hits a ground ball to the shortstop, who flips it to the second baseman, and the runner from first or R1 goes in standing. 지금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그냥 정상적인 수비 1루 주자의 2루 포스아웃이에요. 그냥만 보기에는. 근데 미국 대학리그에서는 이게 수비 방해입니다. 왜냐? 주자가 슬라이딩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심판이 수비 방해 사인을 내는 거예요. 수비 방해를 했을 때 뭔 일이 나냐? 이 주자만 죽는 게 아니라 타자 주자도 같이 죽습니다. 병사를 막은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Straight. 야, NCAA Rule 8-4, 네, whether 다시 the 보시면 defense could have completed the double play has. 그러니까 이 2루수가 그냥 던지지도 않았어요. 던지는 신용도 안 했어요. 하지만 수비방이에요. 물론 이 정도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비슷한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른 리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분명히 메이저리가 참고는 할 겁니다. 그래서 주자 이런 슬라이딩 의무 규칙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예상을 해보죠. 메이저리가 과연 어떻게 이 주로 방식을 대처를 할까? 우선 첫 번째, 자, 메이저리그는 보통 그러니까 최근 그 규칙 변화 경향성을 보면 일단 전통을 깨는 시도를 억제해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과도한 시프트 금지. 그러니까 이거는 야구가 아니다라는 느낌의 그런 모양을 최대한 억제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동시에 역동성 있는 야구를 추구를 했죠. 그래서 베이스 크기를 15에서 18인치로 늘리고 견제 횟수를 제한하고 뭐 피치 클락을 도입해서 빠르고 간결하고 이제 짧은 시간에 야구를 더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잠시만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막 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무단횡단 주로는 역동적인 방식이에요. 확실하게. 어쨌든 뭐 슬라이딩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달리는 게 좀 더 역동적이니까.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과는 조금 거리가 먼 주로 방식이죠. 왜냐? 일단 뭐 보통 우리는 당연히 포스아웃 상황이든 뭐 다운 베이스를 할 때 내야에서 뭔가 일어나면 그냥 슬라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주루를 포기하고 나는 아웃이니까 그냥 주루를 포기해서 옆으로 빠지거나 이래 왔으니까. 근데 이런 무단횡단 주루는 일단 기본적으로 런다운 플레이를 유발을 해요. 2루에서 세이브 됐을 때. 그러니까 런다운 플레이를 유발한다던가 아니면 2루에서 비디오 판독 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간발의 차이로 세이브냐 아웃이냐고 심판이 판정을 내리고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뭐 다들 예상한 거랑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하겠죠. 그럼 또 시간이 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시간 연장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메이저리그는 이 방식을 제한할 거예요. 어떻게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이제, 애리조나 가을리그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뭐, 베이스에 안전하게 들어가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그냥 뭐, 서서 들어가든 슬라이딩을 하든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 NCAA처럼 포스 상황에서는 베이스에 무조건 슬라이딩을 해야 된다. 라는 방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제3의 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고, 아직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할지. 제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규칙이 메이저리그에 그러니까 이 주로 방식이 메이저리그에서 제한되는 건 아무리 빨라봐야 2025년이다. 그 사이에 뭔가 또 시도를 하겠죠. 내년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하고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국 야구로 돌아가 보죠. KBO에서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아무 팀도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 팀도 이걸 시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루가 이뤄졌을 때 분명히 심판들이 헷갈릴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으로 아웃세이브 판정부터 잘못 때릴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 이제 눈에 익은 거는 보통 포스아웃에서 이제 슬라이딩을 하거나 주루를 포기를 하는데 그냥 달리면서 겹치고 이래서 반대로 때릴 수도 있어요. 또뭐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뭐 40년 만에 처음 본 상황이다. 이런 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선수 간 충돌이 없더라도 이제 엉뚱한 판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뭐 득점 인정을 안 한다든가. 사실 뭐 멀리 안 가도 올해도 있었잖아요. 올해도 있었죠. 그 타구에 심판이 맞았는데 그거에 대한 판정을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잘못 때려가지고 그 2군 강등된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KBO에서 어떻게 할지는 저는 확신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를 펼치셔야 돼요. 제3아웃이 타자 주자 외 다른 주자의 태그아웃이거나 아니면 제3아웃 전에 3루 주자가 들어오면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역으로 이제 심판한테 어필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코치님들께서 잘 파악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다, 득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더 좋은 거는 뭐 이제 심판들한테 미리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이게 가능하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운을 띄워주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할 거다. 하여튼, 자, 이게 또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있죠. 주자와 야수와 충돌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왜 주루방인지, 왜 수비방인지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필을 할 때 대응 논리를 갖추시고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누가 뭐, 그러니까 수비가 이루어지는 뭐 자, 죄송합니다. 수비가 이뤄지는 야수와 주자가 충돌을 했다. 아니면 우리가 먼저 들어왔고 수비 이전에 우리가 주자를 먼저 들어왔고 그 전에 있던 이제 수비와 무관한 야수와 주자가 충돌을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잘 캐치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 자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좀 더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혹시 코치님들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마이크 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예. 네, 우선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게 이제 투아웃 이후에 야수들이 이제 포수 이렇게 이루수가 잡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루수가 이렇게 발이 나와가지고 더블 플레이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베이스 중간에 그냥 잡고 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쵸. 빠지고. 근데 우리가 이런 주루 플레이 하려고 하다가 치고 나가다가 이루수는 잡고 기다리고 그냥 안 빠지고 있는데 당황해서 주자가 부딪혔을 때 만약에 부딪혀서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주자는 자기 몸으로 가고 있는 거고 수비수들도 수비를 하는 상황이지만 주자의 경영을 비켜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랬을 땐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 일단은 수비방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더 커요. 이게 네, 왜냐면 어쨌든 지금 수비를 이제 포구를 하고 완루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주자가 부딪혀가지고 공을 놓친다 이러면 그건 수비방의 판정 가능성이 더 음, 높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주루방의 판정을 받으려면 유격수가 아직 이제 그러니까 유격수나 삼루수가 공을 잡고 뭐 던지기 전이어야 돼요. 던지기 전 음, 아니면 이제 1루로 던지려고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2루에 수비가 이제 벌어지지 않으려고 한데 2루 수와 1루 주자가 부딪혔다? 그러면 주루방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음, 만약에 2루로 뭐 공이 오고 있다? 아니면 공을 잡기 직전이다? 잡았다? 이러면 이제 수비방해가 되는 거죠. 음. 어, 저도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와, 단 한 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루 방식인데,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만루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한정적인 작전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상황에서 이루수 또는 유격수가 공을 잡고 2루에서 어느 시점부터 퍼스트아웃 상황이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1루주자가 2루를 통과해 3루로 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포스트 플레이 상황이 해제되는 건지 아니면 그 2루수가 공을 잡고 1루 던졌을 때라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해제되는 시점이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1413루 말루, 2413루 말루에서 가능해요. 1, 그러니까, 3루에서도 가능하나? 예, 13루 말루, 13루 말루, 이제 원아웃이나 투아웃일 때. 음, 3루주자를 홈으로 보내기 위해서 1루주자를 희생시킨다는 느낌이 강하군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방금, 어, 잠시만요. 이게 저만 못 들으세요? 아니면 다 같이 못 들으신 거예요, 지금? 저 지금 소리가 방금 안 이야기하신 들리십니다. 거를. 조금 아니요. 끊겼어요. 조금 네, 끊겼어. 그쵸. 한 번만 더 다시 말씀해 알겠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주시면. 있어요? 어, 그러면은 3루에 있는 주자를 홈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1루 주자를 약간 희생시킨다는 생각이 가깝군요, 약간. 희생보다는 이 주자가 살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루 아, 주자가. 그러니까 아까 오히려. 이야기하신 거랑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포스 네. 상황이 언제 해제가 되냐면 일루 주자가 2루 베이스를 밟는 순간 포스가 해제돼요. 아, 그러니까 이 주자는 일루 주자는 무조건 자기가 살라고 뛰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희생이 음, 아니라. 일단 음, 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럼다운이 걸려서 죽든지 말든지는 그 사람 선택이고 네. 그래서 일단 2루 베이스를 밟는 순간 포스가 해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음, 거기서 3루 주자의 득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 이제 왜냐 그 아까 이제 야구에서 이제 득점하기 위한 그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주자든 이제 그러니까 투아웃 기준 어떤 주자는 포스아웃이 되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포스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거예요, 목적이. 하더라 아, 그 여러 번 그러니까 뉴스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홈에서 1루까지 슬라이딩보다 그냥 달려서 지나가는 게 무조건 훨씬 빠르다. 빠르다. 네. 다 같은 논리예요. 음, 1루에서 2루도 슬라이딩 하는 것보다 그냥 달리는 게 더 빨리 들어가요. 음, 유의미하게 빨리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뭐 제재할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없고 이게 뭐 아직까지 등장하진 않았지만 아 제가 한국 시리즈에서 비슷한 장면을 봤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문보경 선수가 1루 주자였고 투아웃이었고 땅볼이 나왔는데 주자가 1-3루였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슬라이딩을 했는데 간발의 차로 죽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 저기서 뛰었으면 네, 야, 맞아요. 한국 저 기억나요, 시리즈에서 그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난리가 나면서 이걸 도대체 근데 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뭐 사전 학습이나 이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을 것 이게 같고 이게 그 구단들이 그 연습을 꽤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스프링 트레이닝 메이저리그 때. 구단들 네. 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이 그러니까 이거를 해설진이 하는 실행하는 이야기.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걸 해보자 만약에 네. 해보자라고 결단을 내린 팀의 주루 코치라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선수들한테 전달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 다시 영상 공유 좀 할게요. 보면 Chopped up the middle. Castillo. 지금 이 주자 지금 2루 놀란 고먼 그 경로 보세요. 요렇게 밟는 게 100% 의도된 거예요. 음, 안 부딪히려고. 이게 지금 2022년이니까 또 작은 베이스잖아요, 심지어. 음, 그러니까 야수가 위에 밟는 거 알고 있고 안 부딪히려고 여기 밟고 돌아가죠, 지금. 근데 이제 해설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And that's by design. 그쵸? 마이 디자인이에요. 이 캐스터, 물론 이제 올해는 2023 시즌에는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지금 캐스터에 잘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몇 년간 카리널스 캐스터였고 그 스프링 트레이닝으로 다 가거든요. 훈련하는 거 다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몇 차례 본 거예요. 연습할 때. 이렇게 달린다는 거를.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죠. 진짜 디자인 작정하고 한 번, 1년에 한 번, 두 번 쓸지도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주자인데 주자 1루에 있는데 지금 말루거나 1-3루거나 뭐 이런 상황이야. 뭐 심지어 1-2루라도 1-2루라도 뭐 3루에서 또 2루 주자가 3루 지나가다 런다운 걸려서 또 어떻게 우당탕탕 하다가 또 점수 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그렇죠. 살고 보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1루에서 그 리드를 한 자리를 잡는 위치도 조금 더 이렇게 뒤에 가면서 좀 더 직선거리를 어, 이루수와 충돌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조금 더 뭐 한 2, 30cm 뒤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렇죠. 음, 아마 또 거기다가 그 사인을 줄 것 같아요. 어, 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 그 이제 그냥 네가 그냥 지나쳐서 달릴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한 번씩은 또 해주겠죠. 경기 그러니까 중에도. 그리고 순간적으로 2루 땅볼이 나느냐, 3루 땅볼이 나느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 각을 좀 다르게 만들어서 들어갈 것 같거든, 제 생각엔. 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예, 3루 땅볼이네 그러면은 2루수랑 충돌을 안 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2루 땅볼이라 그러면 유격수랑 충돌을 안 해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일단 주자라 그러면은 충돌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는 길을 하여튼 찾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음, 이거는 수비랑 같이 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 네, 음, 그런 보면 생각이 그리고 수비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플레이를 저 할 만한 뭐 정말 센스 있는 주자가 일루에 있다 그러면은 베이스를 최대한 점유하는 방식으로 공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이 피벗 어, 공을 받는 야수가. 예. 근데 이제 그거의 문제는 그 베이스를 막았을 때 이제 주루방의 판정을 또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 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놀런 고먼이 빠른 주자냐? 이 친구 안 빨라요. 이 친구 그 사번트 기준으로 그 사번트 평균 스프린트 그 주력이 26.5거든요. 얘 30밖에 안 돼요. 얘 빠른 주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자의 주력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거는 이제 계획된 거니까 그걸 생각을 또 이제 염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아까 그 김광 씨가 메이저리그는 이거 비디오 판독 시간도 생기고 이 추가적으로 생길 여지가 크고 해가지고 경기 단축이나 이런 효과를 고려하면은 이 제도를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돌발적인 상황들을 일으키고 야구의 재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허용하지 않을까? 이게 딱 보면 되게 흥미롭잖아. 사실 저도 그 어, 이번에 애리조나 리그에서 이거를 규제하지 않았으면 그냥 신경 안 쓸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메이저리그가 이걸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할 텐데 어쨌든 음, 지금 애리조나 가을리그에서 도입을 해버렸으니까 음, 그러면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뭐 저희가 처음에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메이저리그에 들어오는 선수의 70%가 대학교에서 뛰던 선수들이고 결국엔 대학교 규칙과 친숙한 친구들인데 대학교에서는 못하던 거를 프로 와서 다시 하게 된다? 이게 또 그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실 부상의 위험이 아, 있어요. 좀 아찔한 순간이 사실 나올 것 같고 이거를 계속 놓으면 왜 삼루주자 포수 충돌처럼
정말 아찔한 순간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그 더블 플레이 상황에서 그 이루수나 삼루수가 주자를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 못할 확률이 사실 좀 있잖아, 많잖아요. 주자도 그쵸.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일단 아, 빨리 무조건 지나가야 돼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베이스로 들어오는 야수의 움직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되게 위험한 장면들이 나올 것 같긴 해.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 들은 이게 베이스가 커져가지고 그 야수와 주자 간의 뭐 거리가 최대 10cm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10cm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거든요. 사람과의 그 거리감 생각을 하면. 그래서 분명히 충돌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또 중간에 보여드렸던 영상 보면 그 유격수가 갑자기 몸 틀어가지고 주자를 피하잖아요. 네, 그렇게 충돌할 수도 있고, 어, 조금 위험 부담,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죠. 꽤 위험 부담이 있는 방식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한 점을 정말 따느냐 못 따느냐 싸움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한 점 따서 이겨야 되니까. 1승의 가치가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뭐 거의 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1억짜리 점수 승리라고 생각하면 또 안 해보기엔 좀 아까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가장 그거보다 좀 더 걱정되는 거는 KBO에서 심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예요. 분명히 이거 처음 보면 한바탕 난리 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공식 야구 규칙에는 아까 그 미국 야구 규칙처럼 1루에는 반드시 NCAA 룰처럼 반드시 슬라이딩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명문화된 문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예 없죠. 어떻게 들어가야 메이저리그에도 된다라는 게 없는 거지, 지금. 네 메이저리그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그건 건 적용할 있어요. 수 없는 거지. 예.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의무 규칙은 없지만 슬라이딩을 하면 어떻게 슬라이딩을 해야 된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슬라이딩, 그걸 이제 영어로는 보나피데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하면 뭐, 베이스에 도달을 해야 되고, 점프하면 안 되고, 굴러서 들어가면 안 되고, 슬라이딩을 한 다음에 베이스를 지나쳐서는 안 되고, 이런 그 정당한 슬라이딩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슬라이딩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라이딩만 정당하게 해라. 그냥 서서 가는 거는 아무런 그 말이 없어요. 메이저리그나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NCAA만의 특이한 규칙이죠. 무조건 포스 상황에서 슬라이딩을 해야 된다. 여기 코치님들 오셨으니까 내년에 2군에서 SSG랑 키움에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저는 1군에서 더 먼저 쓰면 먼저 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면. 왜냐면 1군에 더 주루를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주루에 대한 그런 감각,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시야, 그리고 이제 센스가 더 좋으신 분들이 1군에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먼저 나올 것 같아요. 1군에서. 그러니까 뭐 김혜성이나 박혜민이나 이런 선수들은 개념을 알고 있고 아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여차하면 그냥 뛴다라고 딱 의도만 갖고 있으면 그쵸?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음. 우리나라도 내년에 이제 베이스 커지기도 하고,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이걸 쓸 수 있는 상황이 일단 투아웃. 아웃되면 원아웃이어도 어차피 끝나는 상황. 가능합니다. 1-3루 말루. 네, 1-3루 말로. 일, 그리고 1-3루에서는 원아웃, 사실 뭐 이거 원아웃 1-3루도 제일 좋죠. 네, 그렇지. 더블 원아웃 더블 플레이를 1-3루.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막으려면. 예. 네네. 원아웃 1-3루도 야 이거 그냥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이거 저 타자 주자 저 걸음거리 생각하면 이거 무조건 투아웃이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냅다 뛰는 거지. 네, 예. 아까 그 영상에도 보면 뉴욕 경기가 원아웃 말로였어요. 음. 하는 거지. 미국 보니까
또 1, 2루에서 3루 땅볼 대로 3루수가 베이스 터치하러 뛰어올 때 2루 주자가 그냥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슬라이딩 하면 어차피 3루수 어차피 느려지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네네. 홈 쪽으로 지나쳐가지고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이제 1, 2루의 경우 사실 그걸 그러니까 지나쳐서 산다고 했을 때 이득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왜냐면 들어올 점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낮은 가능성으로 런다운 플레이에서 송구 에러가 나가지고 아니면 뭐 아예 포구 실수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만루에서 뭐 1, 2루지만 만루 때 3루수가 아 말루 때 3루준? 네, 그때는 이제 그것도 2루주자가 가능하죠. 1, 2루에서는 아마 저기 중학교 야구 이런데 초등학교 야구에서는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점수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런다운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런다운 친구들은 하다가 다 들어올 수도 있어. 타자 주자까지. 이거는 제가 공간 뭐 지금 맞으면 사회야구 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대학야구 동아리 야구 팀이니까, 런다운 상황에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실적으로 사회야구 지금 참여하다 보니까 리틀 야구나 많아봐야 중학교 야구 했던 사람들이 보통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런다운 상황에서 종종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 주자 하나만 잡고 뭐 주자가 한 베이스가 진루에 있다든가 뭐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곤 해요.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어떤 베이스에 공을 던졌는데 베이스에 수비수가 없네요. 공을 빠졌다. 이런 상황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리틀 야구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지금 상황보다 더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내봅니다. 저는. 실제로 중학교 야구 팀 중에 이거 대놓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사 1-3루, 1-4, 1-3루에서 그냥 대놓고 번트 되는 팀이 있거든요. 그러면 번트를 대.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거야, 주류 연습을. 번트를 대. 그러면은, 이거 3루 주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1루 주자, 2루,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수비들이 당황하거든. 그러면은 서로 런다운 거는 거야. 어. 근데 수비들이 그 상황을 중학교 레벨에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3루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3루 안 들어오고 1루 주자 런다운 걸리는 상태에서 1루 주자까지 차는 거지. 막 이런 좀 소위 말해 변칙성 플레이 이렇게 하는 팀 있어요. 서울에 유명한 팀이 있어. 예. 하여튼 근데 이거 좀 요 다른 관련해서 얘기일 혹시 수, 또 다른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예, 예.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변칙성 플레이, 그 유소년 시기에 좀 플레이가 익숙지 않고, 그래서 에러를 유도하는 플레이들 있잖아요. 그런 플레이로 재미를 많이 본 팀에 있던 애들이 결국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재미에, 그러니까 예, 페이크 플레이나 이런 거에 잘하는 애들은 나중에 정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제 네. 개인적인 경험. 네. 네. 저는 그러면 컨벤션 때 임강 심판님한테 한번 물어봤던 건데, 이제 주자가 런다운 상황에 걸렸을 때, 그때 스리피트 라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자를 기준으로 두고 쓰리피트라고 하셨고, 저희 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이스와 베이스 간의 거리를 두고 쓰리피트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베이스가 좀 커지면서 베이스 쪽으로 뛰면 아무래도 주자가 조금 베이스 쪽으로 뛰기 때문에 좀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주자 1루에 1루수 땅볼 됐을 때, 1루수가 베이스를 밟고 2루를 던지려고 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 쪽으로 뛰든 관계가 없잖아요. 안쪽으로 많이 뛰든 바깥쪽으로 뛰든. 근데 우리는 1루랑 2루 사이에 3피트를 두니까 한정적이었는데 베이스가 커지면서 그 구간도 좀 커져서 조금 넓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 영상 요것도 진짜 재밌는 주제예요. 요것도 네. 금강 씨랑 이거 얘기하다가 막 시간 엄청 흘러갔는데 오늘 이거 풉니까? 아 이거 화질이 잠시만요. 네, 저도 이거 잠시만요. 재밌게 봤거든요. 화질을 키우고 이건데 지금 임지영 코치님 이야기하신 게
그 보시면 처음에 직선으로 쭉 오는 것 같다가 밖으로 돌아서 하거든요. 이렇게. 예, 이제 이게 수비방이냐는 논란이 뭐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는 저게 정상적인 주루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주루고.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최강야구 올스타전이야. 최강야구 올스타전이고 요거일 거예요. 아, 안 된다. 이루스가 잡았고요. 노태가. 노태가. 이루스가 아웃이에요. 노태가. 3피트. 3피트야? 3피트 라인 아웃. 그러니까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에 가상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 안에서 3피트 안쪽에서의 이 주루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밖을 태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을 경우에는 태그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루에 있어서 아웃 카운트를 선언하는 게 바로 3피트 라인 아웃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2006년까지의 야구고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예, 지금은 이렇게 판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판정을 하냐면 보시면 이 주루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 공을 잡고 밖을 자, 태그를 벗어나기 위해 요 지점부터 베이스 라인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야수가 태그를 시도하는 시점부터의 좌우 3피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 점선이 아니에요. 현재 야구 규칙으로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규칙으로는. 위해서 그 라인 바깥쪽으로 벗어났을 경우에 그러면 이 1루 주자 박재욱 선수가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냥 딱 그 경계선 정도? 물론 뭐 판정을 이건 심판의 뭐 고유 재정이니까. 는 태그가 되지 않았더라도 네, 뭐 이 빨간 선을 주루에 있어서 아웃 넘어가지고 카운트를 선언하는 게 바로 빨간 선을 넘었다 해가지고 저거는 아니에요, 현재는. 네, 다시 요 화면으로 보죠. 태그가 되지 요 화면. 않았더라도 주루에 있어서 아웃 카운트를 선언. 그쵸? 이게 여기 기준인데 이게 3피트가 넘어간다라고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이게 규칙 책을 제가 또 킬게요. 규칙을 키면 한국 야구 규칙 먼저. 이거 아니고 네. 이 5.09-1인데 보면 주자 아웃, 이제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3피트 이상 벗어나서 달렸을 경우 아웃이에요. 네. 메이저리그 규칙의 5.09 PA1 자, PA1 면 이제 베이스 패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runners base pass is 그래서 when the tag attempt 그러니까 태그가 이뤄질 때 그리고 주자로부터 직선일 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쭉 아래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라는 것은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의 좌우로 각 3피트, 6피트를 폭을 가진 지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보면 우리 현재 규칙으로는
최강 야구에서 이야기한 진짜 베이스와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에서 좌우 3피트예요. 근데 메이저리그 규칙은 그게 아니죠. 태그가 이루어질 때 시점에서 주자와 다음 베이스와의 직선에서 좌우 3피트거든요.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잠시만. 이게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언제 바꾸냐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죠. 은강 씨랑 지난주에 만나서 그런 비슷한 농담 했는데 우리나라 야구 규칙으로 치면 이를테면 2루타나 3루타 치고 나서 2루 3루 돌아갈 때 3피트 다 벗어나잖아요. 다 아웃이야. 사실 그래요. 룰대로 적용하려 그러면 홈런 치고 또 아웃이고. 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이제 저랑 같이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신 분들은 뭐 여러 번 저한테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한국 야구는 분명 이 메이저리그에서 2007년 개정한 이 규칙을 도입을 안 했어요. 이게 좀 많이 심해요, 이게. 은강 씨, 저한테 네. 그날 보여줬던 이 최강 야구 영상보다 그 메이저리그 그 2루에서 3루 태그할 때 저 바깥으로 달아나가는 거 그거 세입된 거 아, 그걸 한번 그거요? 보여주면 이 훨씬 더 나는 이해가 좋았거든요. 잠시만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회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이 기계적인 공정성 이런 것들 너무 이제 면피의 목적, 비판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뭐 법관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될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않고 룰에 좀 과도하게, 법조문에 과도하게, 규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게 정말 이게 공정, 그게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좀 깔려 있는데 저는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음. 화면 공유를 다시 끼고. About. Take a look. Ground ball wide of third. Miranda can't get the ball out of his glove. Now there's nobody at third base. And Ramirez is safe at third. Time called, and Rocco Baldelli is out to argue. He's arguing with third base umpire Dan Isonia, the crew chief. There's the tag. He's going to miss him. Baldelli is out to argue that Ramirez went out of the baseline. 6 inches to a He's foot. gone. Yeah, he's telling him where. So one of the critical things to know is this is not a baseline play. It is a base path play. The baseline is simply the point 설명하는 between 게 second and 넘어갈게요. third. The base path 어? is something the 자, runner 여기 establishes at the tag, actually has possession of the ball. So in 태그가 this 이제 throw 이런 play, 태그를 이제 시도하려는 시점 기준. until the fielder actually catches and possesses the ball, the 그러니까 base 우리가 path 그러니까 한국 야구 기준으로는 이 호세 라미레스 무조건 아웃이에요. 도망갔기 때문에 3피트 이상. 100% 3피트 이상 도망갔어요, 이거는. is not calculated. That's what the umpire's telling Baldelli. Baldelli's saying, oh yeah, well, he had possession. Well, what did the replays indicate? The replay indicates that when he had possession, that's the runner's starting point. Do you believe that the runner veered more than 3 feet away from that base path to avoid a tag? Or was the runner already out there before the fielder even possessed the ball? To me, it looks within the 3-foot limit, so I would agree that this is not an out of the base path violation. Safe at third. Did he run out of the baseline? Clearly he went out of the base. Yeah, the runner is clearly far away from the baseline, not a doubt. 자, But 이제 that's 이게 legal. 설명이 나와요. 이제 한국식 개념과 미국식 개념의 차이. It's so important to know this is a base. 네, 이거는요. 이게 이제 베이스와 베이스를 연결한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는 넘어갔지만 이 태그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만들어진 베이스 패스 기준으로는 얘는 3피트를 안 넘어간 거죠. Path rule, not a baseline rule. You can be far away from the baseline. It's legal. The base path, 3. 네, 그렇습니다. 제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 규칙은 메이저리그만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거 또 화면 공유를 하나 할게요. 화면 공유를 또 하나 하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끝내기 홈런 맞은 팀에서 홈런 저거 3피트 라인 아웃이다. 3피트 아웃이다 해가지고 이게 강력하게 하기 뭐냐면, 한번 하면 이게 뭐냐면 WBSC 규칙이에요. WBSC,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국제 대회를 하면 이 규칙대로 해요. 근데 보면 여기도 베이스 패스가 나오고 러너스 베이스 패스는 딱딱 해서 그 설명이 나오죠. 메이저리그랑 똑같아요. WBSC 규칙은 메이저리그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얘는 번호만 다르거든요. 여기 10.07로 나와 있는데 WBSC 규칙도 베이스 패스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는 걱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대회 나갔을 때 저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경기에서 벌어지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난리가 날 거고 주루를 하는 입장에서 난리가 날 거고 코칭 스태프들은 그거를 설명을 못 할 거예요. 왜냐? 한국엔 그게 없으니까. 이런 게 태그를 몇 가지가 하려고 더 하는 있어요. 시점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돼 있네요. 태그를 네. 하려는 시점에 그 시점에 바로 베이스 패스의 시작이라는 거. 어, 그래서 저는 그 최강 야구에서 정근우 선수가 그런 주장을 한 거, 뭐 3피트, 3피트? 저는 그게 잘못됐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야구는 그게 맞아요. 이 우리나라 야구 규칙을 안 바꾼 사람이 잘못을 한 거죠. 그거는. 그리고 그걸 아직도 남겨두고 있다는 게. 어쨌든 선수들, 심판들 기준으로는 현재 야구 규칙을 써야 되니까 한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은 저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딱 그거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국제 경쟁력과는 거리가 먼 거다. 이건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네. 뭐 또 그래서 올해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미 칼럼을 하나 썼죠. 칼럼을 썼고 그 칼럼은 제가 채팅방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딱 1시간 됐어요. 네. 1시간 되는데, 뭐,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예,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없으시면. 저기, 박정훈 코치님 혹시 뭐, 저는 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처음 뵙는데, 뭐, 오늘 좀 어떠셨는지 잠깐 좀 소감 좀, 뭐,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단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네,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고맙고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근데 이거 이제 뭐 의견들이 다 다르겠지만, 이 1-3루 아까 그 원아웃 1-3루 그런 토스 이거 어차피 깊은 타구에 토스를 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하냐 안 하냐 그 문제잖아요. 차고 나가는 그때 더 이제 살았을 때 슬라이딩을 해서 살았을 때 더 기회 창출이 저도 처음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아까 이사 말로에도 차고 나가면 1점인데 이제 거기서 더 살아서 깊은 타구니까요. 이제 슬라이딩을 해서 토스하는 시점에 슬라이딩을 해서 더 살았을 때 다음 기회 창출이 좀 많을까. 저도 좀 이 플레이가 필요할까를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이 강연을 들었을 때 근데 준비를 한다면은 또 아까 그 3루 주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아까 세인트루이스 그 공원 친구만 했지. 만약에 그게 2루 주자까지, 그러니까 3루 주자가 홈 들어오고 2루 주자까지 그거를 전력으로 뛰어서 홈까지 하면 어차피 이제 태그 플레이 런다운 때는 2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규칙이잖아요. 맞죠? 그쵸.
센스 있는 주자들이 딱 주장이 한 두 명 그렇게 나가 근데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시간상 아마 저 런다운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죽어라 달리고 하면 2루에서 그러니까 홈에서 그냥 저 태그 플레이로 죽거나 살거나 이럴 것 같은데 네, 지금 코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그 소사 그 친구도 빠른 친구가 아니거든요. 좀 그냥저냥한 친구라 정말 근데 만약에 그 이루 주자가 또 빠른 주자면 진짜 그냥 같은 방식으로 쭉 달려가지고 홈에서 접전을 펼쳐볼 수도 있지 않을까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아 이것도 제가 잘 나름 준비하면 진짜 이전까지 날 수 있는 플레이라고 저도 생각해서 네, 저도 만약에 훈련 때 이걸 한번 선수들과 얘기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있습니다. 죽어봐야겠죠. 예, 많이 아니, 우선은 선수들 이해시키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네. 보면 아까도 부상 얘기도 한 것 보니까 선수들이 인식 자체가 슬라이딩을 할까 말까가 처음에 저희도 서서 들어가면 솔직히 이제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커서 슬라이딩을 되도록이면 시키려고 하고 근데 이제 선수들이 그런 걸 우선 인식을 해야 부상도 안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 일단 안전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이를테면 주자가 아직 그러니까 이를테면 6-4-3인데 이루수가 아직 이루에 뭐 일찍 좀 들어와 있, 뭐 시프트나 이런 영향으로 좀 일찍 들어와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루수가 이렇게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베이스 뒤쪽 외야 쪽을 밟고 뭐 뛴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쵸. 그냥 굳이 3루로 달릴 필요 없잖아. 일단 사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센터 쪽으로 달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죠? 상관은 없죠. 웃기긴 하지만 저 실패 영상들 보면 실제로 그렇게 3루 쪽으로, 아니, 외야 쪽으로 달리는 주자들이 몇몇 있어요. 제가 음 지금 실패 영상들을 안 틀어서 그런데, 뭐 어차피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또 있고. 이 플레이를 할 때는 진짜 들어오는 야수의 움직임, 얘가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거를 좀 잘 관찰해서 여러 상황에 걸쳐서 이렇게, 뭐 외야 쪽 베이스, 내야 쪽 베이스를 밟는 연습 하면서 좀 치고 나가는 연습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음. 네, 그럼 요 그, 정도로 오늘, 예, 네, 1시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좀 오바됐네요. 예. 네. 그럼 요걸로 일단 마치고, 오늘, 금강씨 또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교대역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 그래 이런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결정했는데 너무 멋진 프레젠테이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와주신 분들 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네. 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다른 주제로, 특히 뭐, 올해 제가 이제 칼럼 써서 주로 다뤘던 이제 방해 같은 것들로 뭐, 또 할 수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사실 지금 원래 스케줄로 하면 제가 지금 비행기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비행기 이륙 상태인데 그 일정을 미루고 이렇게 지금 당연을 그냥 하겠다고 한 거라 지금 이제 다음 20일까지는 좀 주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아니요 20일까지. 없습니다. 이제 지금 풀 네. 스케줄입니다. 어, 아무튼 오늘 와주신 분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